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새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늘 쓰는 말 같지만 정말 올해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이 좋으면 좋은 기억을 갖기 마련이겠지요.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생한 사역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에서는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연말인데도 여전히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연말이면 더 생각나는 사람들이 바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이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향한 마음은 1년 12달 멈춰서는 안 될 텐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3분마다 한 명씩 태어난다는 구순 9계열 질환의 아이들을 무료로 수술해 주는 분들이 있다고 계셔서 초대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교계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한국교회에서 부교역자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이 평신도의 교회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일학교 교사나 소그룹 리더 등 원래 평신도들이 주로 맡아 하던 사역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점점 무대를 확장하고 있는 교회 내 평신도의 활약상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평신도들도 목회자 못지않게 사역에 헌신하고 또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목회 지원자가 줄어든 것은 좀 안타깝지만 그 역할을 평신도들이 맡아서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이 농어촌 작은 교회들은 최근 주일학교 사역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평신도들이 주일학교 반교사를 넘어서 설교까지 맡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더 깊은 신학적 배경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원하는 평신도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 각 교단들도 평신도 리더들을 세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용천노회는 지난 10월부터 평신도 교회학교 교육사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요. 첫 수업에 70명이 넘게 신청해서 이 교회마다 평신도 사역에 얼마나 갈급한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또 예장합동은 올해 총회에서 교회 교육 지도사 제도를 통과를 시켰는데요. 신학교 교수들이 강사로 나서서 평신도들이 주일학교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강의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이 평신도들도 가정이나 이제 직장일 때문에 굉장히 바쁠 텐데 이렇게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배움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또 평신도들이 부교육자 역할까지 맡아 하는 교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하늘숲교회는 평신도들이 예배 기획이나 행정, 홍보 같은 것들을 다 나누어서 맡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양육도 평신도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신도 리더들은 이 맡겨진 영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더 많이 성경을 보면서 이 리더와 구성원이 동반 성장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또 20, 30대 청년들도 이 또래 리더들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가 주로 모이는 서울 뉴송처치는 이 평신도가 리더를 맡은 후에 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네네. 또 이렇게 영혼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된 평신도 리더들이 신대원에 입학해서 목회자의 꿈을 꾸는 등 이 선순환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요즘은 목회자만큼이나 신앙 훈련이 잘 되어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평신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덕분에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평신도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이 한국 독립운동과 기독교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사흘간 기독교 관련 독립운동 사료를 공개했습니다. 선조들의 독립의지가 담긴 국가 등록 문화유산 100여 점이 일반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인 건데요. 네. 김구 선생이 서명한 태극기와 인장을 비롯해서 안창호 선생의 일기, 또 길선주 목사의 유품 등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 일제 강점기 시절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기독교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네. 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첫 선을 보였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어떤 자료들이 공개됐습니까?
네,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던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이 담긴 태극기입니다. 네. 김구 선생이 중국 충칭에서 이 벨기에 신부 샤를 메우스에게 전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원수 일본을 타도하고 조국 독립을 완성하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또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인 길선주 목사의 졸업장, 안경, 판결문도 있었는데요. 이 김 목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목사 중 한 명이자 또 안창호 선생과 함께 이 독립협회 평양 지부를 결성하신 분입니다. 네, 그 당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독립에 대한 의지를 펼쳤다는 것이 참 뭉클한데 외국에서도 한국의 독립을 염원했다는 자료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한국의 독립을 지지했던 국내외 기독교 단체들의 결의문 그리고 호소문 16점도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미국 장로교 총회와 시카고 트리니티 장로교회 등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또 미국 감리교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온 미네르바 루이즈 구타펠 선교사는요. 귀국 후에도 교회는 물론이고 미국 국무부에까지 편지를 써서 이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 독립기념관은 해외에서 온 여성 선교사까지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한 것을 보면 당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독립을 염원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대한민국의 독립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남겨야 할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박유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생생한 사역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현장 소식을 전해주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김경복 선교사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사무총장 김경복 선교사입니다. 네, 2024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좀 기쁜 소식을 전하면 좋은데요. 네네. 좀 그렇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그 시리아 교회의 상황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네. 예, 최근 뭐 언론에서도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네. 그 시리아의 이제 그 아사드 정권이 이렇게 무너지고 러시아로 망명하는 일들 때문에 지금 시리아의 그 상황이 상당히 좀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동안 사실 시리아는 2011년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한 13년 동안 그 내전을 겪어왔습니다. 네. 이 내전의 영향으로 그 사실은 이제 그 중동 지역이 정치적으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현재 정부를 정복한 HTS 그 반군이 이제 어떤 과도기적 정부를 이제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그 HTS 정부 같은 경우는 과거 그 알카에다하고 그 충성을 맹세했던 집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투르키에서 지원하는 SNA라고 네네. 시리아 정부군, 그리고 이제 미국과 사우디에서 지원하는 그 쿠르드 민병대라고 또 있습니다. 네네. 그 SDF라고요. SDF. 네. 이런 어떤 정치적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 HTS가 정권을 잡았는데 이게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지금 참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네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피해를 보는 거는 힘없는 국민들일 텐데 네. 그 조금 자세한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사실 시리아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적인 그 복잡한 불안정성 때문에 그 사실은 난민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리아 인근 지역에 보면 이게 투르키예라는 나라가 이제 북서쪽에 있고요. 네, 터키. 그리고 이제 레바논, 그다음에 요르단, 그다음에 이라크 이렇게 경계하면서 지금까지 약 한 630만 명의 난민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교회도 사실은 예배가 될 수 없어서 원래 그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 약 한 180만 명 크리스찬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네. 최근 그 오픈독의 월드와치 리스트 그 발표를 보면 한 57만 9천 명, 약 한 58만 명 정도 밖에 이제 남아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내전 발생 이후에 약 한 68%의 크리스찬이 해외 망명을 떠났거나 희생되었거나 이제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리아 북부 지역에 그 알레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한 교회에 그 성도들이 한 60명, 이제 개신교 한 60명 정도 성도인데 내전 이후로 이제 피난 가고 그러면서 한 11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그 시리아 교회의 지금 현재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뭐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교회를 지켜왔지만 그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이제 불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 아사드 이제 정권이 비록 권위주의적이고 독재 정권적인 그 입장을 취했지만 네. 상대적으로 교회는 좀 사역이라든지 교회를 재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HTS가 비록 지금 서방을 향하여서 이제 온건 정책, 포용 정책을 취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슬람 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좀 타 종교도 포용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에게는 이제 히잡도 이렇게 자유화하고 뭐 검명 같은 것도 이제 자유 조치를 취하고 이런 어떤 포용적인 정책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갈 것이냐? 왜냐하면 그 이력을 보면 그 알카에다에게 충성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떤 방향을 취할지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가 탈레반이 그 카불을 점령했을 때 네. 초기에 그 유화 정책을 폈었거든요. 네.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또 인권을 존중하고 그런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탈레반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 1년여간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색출되고 또 목숨을 잃고 또 외국으로 피난 가는 그런 난민이 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 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시리아 교회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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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시리아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이제 크게 사실 이 상황 속에서 HDS 과도기 정부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네. 1차적으로 이제 관련 자료들을 이렇게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들이 보통 요즘은 SNS 사회 관계망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내리면서 혹시나 이제 국내에 남아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한 57만 9천 명, 한 58만 명 되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 상황들을 알고 시리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야 될 텐데 좀 지혜롭고 용기 있게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리아의 이 과도기 정부에 그 정부 리더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수 종교까지 좀 포용하고 소수 종교를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시리아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좀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또 시리아 성도들의 안전과 보호 그리고 지금 요즘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각국에 흩어졌던 난민들이 이제 시리아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시리아를 떠났던 약 한 180만 정도 되었던 그 교회인데 이를 계기로 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연말 연시를 맞아서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시리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 교수님 소식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구촌에서는요, 3분마다 한 명씩의 구순 구개열 질환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와 국내의 저소득 가정에서 구순 구개열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무료 수술을 제공하는 국제적인 의료 단체가 있다고 해서 말이죠.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국내외 구순 구개열 어린이들에게 무료 수술을 해주는 NGO인 오퍼레이션 스마일 코리아의 김진영 이사장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퍼레이션 스마일 코리아의 이사장 김진영입니다. 재작년까지 협성대학교 시각디자인과에서 광고 디자인을 가르쳤던 선생이었고요. 정년했습니다. 지금은 김병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만락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장로와 함께 잘 살고 있는 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도 웃는 얼굴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선한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말이죠. 오퍼레이션 스마일 코리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싶거든요. 네. 소개 부탁합니다. 오퍼레이션 스마일 코리아는 1982년에 베트남에서 구순 구개열 수술을 하던 그 매기 박사 부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네. 전 세계에 42개국의 지부를 갖고 있는 저희는 36번째 지부입니다. 네. 예, 2010년에 저희는 시작되었고 네. 2012년에 외교부의 비영리 공인법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네네. 제가 이 오퍼레이션 스마일 코리아를 알게 된 거는 네.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을 때 네. 친구가 소개해줘서 이 NGO를 알게 됐고 네. 그다음에 저희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네. 이 땅에 생명을 내실 때 사명도 같이 내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혹시 그 사명이 제 사명이 아닌가 하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네. 본인이 이제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NGO의 큰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해나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저는 그 물건과 인권과 영권 주시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아버지 백 믿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은 말이죠. 구순 구개열 하면은, 그게 뭘까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 질환인지 궁금하고요. 또 구순 구개열로 태어난 아이들의 현황, 그리고 수술로 완전한 치료가 가능한지, 요게 알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겁니다. 네. 네. 전 세계적으로 놀랍게도 3분마다 한 명씩 이런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어마어마합니다. 네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정상 아이에 비해서 1년에 사망률이 2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이유는 네. 이전에는 선천적인 것도 있다고 했는데 그 확률은 상당히 적고요. 네. 그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영양 결핍에 의해서 태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어려운 나라에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데 수술을 통해서만 꼭 가능합니다. 입술만이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네. 잇몸과 입 천장이 같이 이렇게 뚫려서 네. 젖병을 빨 수 없고 그리고 언어를 배울 수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수 젖병을 사용해야 하고요. 네네. 그리고 키우도록 내내 보살핌이 중요한데 한 번 수술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또 상태에 따라서는
4번, 5번, 베트남에 9번까지 수술하러 올라온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수술이 해외인 경우에는 저희 자원봉사에 의해서 240불? 네. 하나로 30만 원 정도만 소요되면 45분 정도의 수술로 고쳐졌습니다. 네네네. 요새 환율이 올라서 네네. 그거보단 조금 더 많이 들겠네요. 네. 예. 네네. 아,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명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셨는지요? OSI인 경우는 수십만 건을 치료를 지금 해줬다고 알고 있고요. 네. 저희는 OSK에서는 2010년, 11년부터 2024년까지 저희가 해외, 국내를 합치니까 한 3천여 명 예, 수술의 혜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수술하러 직접 나가지 못한 경우, 팬데믹 때나 뭐 이럴 때는 네. 저희가 볼리비아나 또 파라과이 같은 데는 자금으로 예, 수술할 수 있는 비용으로 충당을 했었습니다. 네네. 예. 그 수술 과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국가나 해외 지부에서 대상자들을 먼저 모아놓고요. 네. 모아놓으면 저희가 가서 만나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는지 가족과 함께 한번 알아보고 상황을 보고 그리고 선택됐다고 다 모여 있다고 다 수술을 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는 어린이를 저희가 선별해서 세워놓고 그다음에 수술에 관한 전후 설명이 끝난 다음에 준비가 되면 숙련된 그 의사진들이 들어가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술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됐는지 제가 먼저 이렇게 이쁜 소녀의 얼굴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녀가 이제 수술로 완치된 모습이죠. 이게 수술한 지 몇 년 지난 겁니까? 지금 한 7, 8년쯤 지난 것 같으네요. 네, 먼저 네. 모습을 보면은 아마 안타까움에 아유 저런 하는 얘기가 저절로 나올 것 같은데 이 어린이가 수술로 이렇게 이쁜 소녀가 된 거예요. 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왼쪽 얼굴만 봤는데 더군다나 그 눈물을 또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유 저런 하는 소리가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데, 네. 특히 말이죠. 한국의 최고 의료진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저희 봉사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최고의 의료진이거든요. 소아성형에서 있어서는 정말 그분께 진료받으려면 웨이팅이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고 그분들이 생업을 놓고 잠시 내려놓고 네, 네. 저희와 함께 합류해서 수술을 마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복귀합니다. 네네. 그분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 저희는 부끄럽기까지 하는 예, 그런 네. 분들로 저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예. 아유,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기억에 남는 감동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지금까지 그 오퍼레이션 스마일 코리아의 주요 사역과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용인에 페이스튼 국제학교가 있거든요. 네. 예, 그 페이스튼 국제학교에 10학년 김하늘 학생이라는 학생이 NGO 단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대요. 그런데 찾아보다가 30만 원의 한 아이의 삶을 고쳐 고등학생인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네네. 그래서 찾아보고 자기네들끼리 클럽을 만들었대요. 오. 네, 클럽을 만들어서 그러네. 올해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네. 근데 그 더운 여름에 그 딸기 스콤도 만들고 스무디도 만들어서 네. 팔아서 30만 원을 모아서 정말 눈물 나는 편지와 함께 저희에게 보내줬어요. 그 스스로들 그렇게 한 네, 거예요? 스스로들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예. 참. 일부러 찾아서 그렇게 30만 원씩 모아서 저희 한 명 고쳐줄 수 있는 거죠 하는 편지와 함께 2번을 보내줬어요. 이야. 예,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돌아서서 조금 울었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학생이 기억나는데 간호사를 꿈꾸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는 어린아이들만 하지는 않거든요. 청소년들까지 네. 하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마스크를 쓰고
이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얼굴 기형에 의해서 예, 그런 마음을 가졌던 여학생인데 수술을 하고 이뻐지지 않았습니까? 예, 저랑 손가락 걸면서 약속했어요. 다시는 자살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구순구계열이나 아니면 안면기형 작은 수술을 해준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을 바꿔놨던 네네. 예, 그런 일이 돼서 저희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전도 있기는 하지만 네, 후천적인 것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소녀가 그 당연히 밝은 얼굴을 가질 자격이 있는 거죠. 네네. 고쳐만 준다면. 예. 네. 그리고 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이 제때에 또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아이들이 제때에 수술을 하지 못해서 이게 계속 그 치료를 미루면 더 나빠지거든요, 상황이. 네. 그리고 또 좋은 의료진을 만날 수 없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결해 주는 일을 저희는 하고 있고 네. 제가 이 일을 맡은 다음부터는 꼭 그 보호 관찰 해제된 18세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네. 예. 미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고 그렇죠. 외모에 얼마나 네네. 관심 있을 나이입니까? 예. 그런 청소년들을 고쳐주자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꼭 할 것입니다. 네네. 예. 아,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선한 일들을 실천에 옮기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텐데 더 많은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지역사회와의 그 협력에서부터 의료 서비스의 강화 등등등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못다한 얘기라든가 또 앞으로 계획, 기도 제목 네, 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는 현재 더 많은 아이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네. 그러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협력을 꼭 강화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OSK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런 아이들과 연결을 좀 시켜주셨으면 네. 좋겠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후원이 이루어져야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예, 그것 또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안면 기형과 구순 9개월에서만 그치지 않고 치료 성형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성형외과, 소아성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안 계셔요.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지면 예, 자원봉사나 아니면은 재능 기부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모이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가 열심을 내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오퍼레이션 스마일 코리아, OSK, 이 단체를 돕고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예. 그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셨잖아요. 네. 이 좋은 기회를 제가 알리지 않으면 저한테 책임을 물으실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매우 열심히 그리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전합니다. 이 OSK에 후원하는 거는 제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 뭐 이런 사람들에게 권하고 저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취업하는 학생이 인사 올 때 기부 영수증을 이렇게 먼저 내놓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또 스승의 날 선물도 기부를 받고 제 생일 선물도 기부를 받습니다. 받고. 예, 예. 이렇게 해서 많은 관심, 작은 관심이 모여서 25,000원에 12달이면 30만 원 한 아이의 웃음을 찾아주고 생명을 찾아주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큰 관심보다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예, 꾸준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네이버에서 오퍼레이션 스마일 코리아를 치면 후원하기가 뜹니다. 거기에 쓰시면 되고요. 사무국에 02-487-0096으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후원 계좌도 있고
또 ARS 후원으로는 1688-0516도 있습니다. 네네. 예. 많이 한꺼번에 하시지 말고 25,000원씩 정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의 참여 이시기 바랐고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국내외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지금 시대에도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99개월의 수술을 돕고 있는 오퍼레이션 스마일 코리아의 사역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퍼레이션 스마일 코리아의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진영 이사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레디오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